긴박한 하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은 맞겠다 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계엄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친한계 의원 규모로 볼 때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여당 8표는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후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는데 이틀 전에도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죠. 이번엔 달랐을까요? 먼저 저 소식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해제 담화 이후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선회한 직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면담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회동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고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두 분이 만났을 때는 크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교하면서 특단의 조치 없인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급성사된 이유는 바로 한 대표의 입장 변화 때문이죠. 표결을 하루 앞두고 터져버린 막판 변수가 바로 한동훈 대표가 된 겁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에도 없던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찬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애초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폭탄 발언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후속 조치와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 대표의 변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탄핵만은 맞겠다 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하루 만에 180도 바꾼 걸로 해석이 되죠. 그 이유에 대해 한 대표는 정치인 체포를 위해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인 체포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과천의 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제 탄핵 통과만은 막겠다고 했던 언급과는 사실상 180도 바뀐 발언입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밤 동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한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대표가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계엄 같은 극단적 조치들이 또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대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하지 않은 것이
그 판단의 근거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런데 앞서 한동훈 대표가 밝힌 정치인 수감 계획 의혹은 정치권 안팎에서 이미 제기가 됐었죠. MBN 취재 결과 한 대표의 입장 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차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이유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에서 언급한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 사실을 이미 지난 4일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날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보기관 동원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탄핵은 보수 정권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 문책 대상 가운데 김 전 장관의 사의 재가로 문책이 마무리됐고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에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로 입장을 바꾼 결정적 이유가 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한 대표가 2차 계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우려는 외신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2차 계엄 걱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단언컨대 막아내겠다며 한국에 걱정 마시고 투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한 외신 인터뷰에서 2차 계엄은 꼭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CNN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CNN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는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바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며 국가를 평시 상태로 되돌려 놓은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 대표는 2차 계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단언컨대 2차 계엄을 막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쪽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찬성했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들의 아픈 경험도 요인이 됐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상황,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회의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걸 두고 대응책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중진 대다수는 당론이 탄핵 반대이기 때문에 한 대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론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어떤 중진분들의 얘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에 이제 동의하시는 건 전혀 없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중진들은 회의를 마친 뒤 한 대표를 찾아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의원도 있습니다.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정치 경험이 많은 여당 중진들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표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두 번 다시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모두 발언도 없이 곧바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국정을 수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한 탄핵 반대 당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앞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 정치 일정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의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MBN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 의원들 벌써 6명이었습니다. 고심종이라고 밝힌 의원도 5명이나 됐죠.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 뜻을 밝힌 의원은 벌써 6명입니다. 한 친한 핵심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탄핵하면 곧 죽는다는 생각, 똘똘 뭉쳐야 산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사실상 탄핵 찬성이지 않냐, 한 대표의 뜻을 적극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심의 뜻을 밝힌 의원은 5명이나 됐고 앞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탄핵 입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한다, 표결까지 고심하겠다고, 또 다른 의원은 탄핵 반대 생각이 컸지만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에 이어 친한 조경태 의원도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8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저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폭풍이 있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이탈표에 따라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론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8표에 달려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8표에 거의 육박합니다. 네. 여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도 꽤 있고요. 네. 보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여론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표결 직전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 이건 사실 탄핵 찬성 입장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기 때문에 한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결국 탄핵안 찬성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표 오늘도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직무집행 정지가 결국 탄핵 찬성 입장 아니냐고 친한계 인사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럼 결국 책임 회피 아닙니까? 어쨌든 한 대표 오늘도 표현이 다소 계속해서 모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로서 이미 결정한 당론을 하루 만에 뒤집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네. 결국 개인 의원들에게 결정을 맡겼는데요.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결국 키는 한 대표가 쥐고 있는 셈인데 바로 내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키는 쥐고 있는데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바로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동조하면 보수 진영이 와해되고 결국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내외 관계자는 8년 전에 128석, 현재는 108석. 지금 정권을 내주면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고민 지점 또 있겠습니까? 만약 내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5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진 걸 감안하면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4월 대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조치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데다 탄핵 기간 대통령 실정이 부각될 텐데 한 대표로선 불리해 보입니다. 때문에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전략에 말리면 절대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탄핵 학습 효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고 차기 대권 구도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했을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탄핵의 초점이 김건희 여사에서 대통령으로 옮겨지면서 당내 핵심 세력인 친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한 대표의 결단을 앞당겼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중립 성향의 한 의원은 친한계가 본격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게 됐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면서 중도 유권자들의 일부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도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민 왼수다. 제2, 제3의 계엄령도 내릴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한층 더 강경한 수위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권은 탄핵에 미온적인 여당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왼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즉각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국회의원 모두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한다면 최소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의탈표가 필요한 만큼 야당은 막판까지 여당 동참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쪽으로 입장을 바꾸며 사실상 탄핵 찬성 쪽으로 선회를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기기보다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다가 말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말 장난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도 했죠. 이 대표 측은 수차례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만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이재명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언의 진짜 의도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무정지가 곧 탄핵을 의미하진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게 탄핵이라고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까? 이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한 대표에게 만나자는 뜻을 줄곧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를 채울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확보된 건지 확답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다시 연락하자는 말만 전하고 이 대표 대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오후에 보자고 아직 결정을 통보가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
잔물결이 일렁일 수는 있어도 역사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장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으니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는 주장인데 추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고 해 혼란을 야기한 점과 표결을 늦추려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급기야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떠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2.3 내란 주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을 멈추고 당장 국회에서 떠나십시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습니다.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엄 선포 이후 시간 순서로 동선을 공개하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국회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30여 분 만인 밤 11시 3분에 국회에서 모일 것을 공지했고 국회 상황을 파악해 9분 후에 당사로 장소를 바꿨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늦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계엄을 막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국회는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못 들어오게 인간 장벽까지 만들었는데 대통령실은 방문 계획을 부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당부했죠. 또 2차 계엄은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는데 혹 또 군 헬기가 군 병력을 싣고 오면 어쩌나 헬기 착륙을 막기 위해 국회 잔디광장과 국회 운동장에 대형 버스 등을 배치해놓기도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할 것이란 소문이 돈 건 오늘 오후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대거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문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고 우원식 의장은 앞으로 대통령의 방문 계획이 있어도 유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목적과 경로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진 긴급 담화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비상계엄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지난 3일 확인됐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모든 공직자, 특히 군경은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들에게도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아까는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회는 시시각각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며 오후까지도 큰 혼란이었는데요. 현재는 태풍의 눈처럼 잠시 고요한 상황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보좌진 모두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당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라는 원내 공지를 전파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국회의장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했는데요. 대통령의 2차 계엄 등으로 헬기가 국회에 기습 착륙할 것을 대비해
국회 광장과 운동장에 대형 버스들을 배치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일로 예고된 표결 때문에 이런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표결 시점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당초 내일 오후 7시를 전후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2시간 정도 앞당겨지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표결 시한이 내일에서 모레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종료되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할 경우 자칫 회의가 늘어지다가 시한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MBN에 여당이 투표를 늦게 하는 형식으로도 시간을 끌 수 있다면서 표결 시점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내일 표결 전까지 예정된 장외 여론전을 고려하면 가장 이른 표결 시점이 오후 5시라는 설명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아직 본회의 시간에 변동 계획이 없다면서도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많았거든요. 혹시 오늘 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의 만류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여당이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는데요. 대통령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있었고요. 한때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등 급박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늦게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한껏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흘째 침묵 중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직위에 있었던 인물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확보와 통제를 담당했던 수방사령관, 국회의원을 비롯한 요인 체포 담당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위치 추적 등 지원을 요청받은 국정원 1차장입니다. 먼저 국정원 1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체포할 요인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지만 그 리스트를 듣고는 도저히 도울 수가 없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찾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직접 받았던 지시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로 곧 일이 있으니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 육사 43기의 홍 차장은 후배인 육사 48기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보고 퇴근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홍장원 1차장 경질 지시를 내려 사표를 냈지만 국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국정원 1차장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되레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홍 차장은 체포 대상자의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MBN 취재 결과 홍 차장은 국정원에 그럴 조직과 인력이 없다며 거부했고 한 대표 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자신은 그러한 지시를 들은 바 없다며 원장이 모르게 부하 직원에게 그런 지시가 내려갈 순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지시도 대통령께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고. 홍 차장의 경질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육군 여러 부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상 소집에 대비한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리는 등 2차 비상계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가 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차 계엄설을 부인하며 만약 추가 계엄 요구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잃어버린 거죠. 손성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에선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군 인권센터도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부대에서 2차 계엄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 비상 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그러면서 부대 통제를 위한 거라면 전군의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건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차 계엄 정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병력 이동을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2차 계엄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군 내부의 동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만 지시를 내린 게 아니었죠. 당시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대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 상황은 또 어떤지 등을 물어보며 직접 계엄 작전에 관여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작전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을 왜 그대로 두고 있는 거지? 이 의문이 많았었는데 국방부가 오늘 핵심 지휘관 3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시월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중 707 특임단이 투입되자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의 전용 통신 장비로 전화를 걸어 부대의 이동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다며 전화가 온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국방부는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또 군검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일에 대해 입을 열고 있는 인물들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이번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그는 대통령 전화를 받은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였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곽 전 사령관은 의원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죠. 뉴스공장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서버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받았다는데 그 경위를 이수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하지만 해당 지시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명인 줄 알면서도 의원들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고 계엄군에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의 시설을 확보하는 업무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여론조사꽃 거기 지역에서 뉴스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이곳에 있는 여론조사 서버 장비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계엄군 파견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엔 계엄 당시 국회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얘기입니다. 그는 출동하는 병력에 차량에 총기를 두고 맨몸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장병의 안전을 우려해 장갑차도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국민과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장병들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동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0분 전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했고 계엄이 선포되자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수방사가 서울에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폰으로 연락이 오셔서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병력과 함께 국회에 도착하니 현장 상황이 혼잡했고 안전을 우려해 총기 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 다치는 거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출동한 장병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장갑차는 애초에 출동시키지 않았고 총기를 차에 두고 병력을 보냈다는 보고에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이 오케이, 굿이라고 답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는 국회 본청 내부엔 출입하지 않고 외곽 경계를 담당했고 출동의 책임은 지시를 내린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과 장병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오늘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인데 이 입장문을 내고 단 2분 만에 돌연 이 입장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증언이 잇따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비슷한 시각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1분 대통령실에선 출입기자단에 짤막한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선 곧바로 이 내용을 받고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입장을 낸 지 단 2분 만에 이를 취소한다며 기자단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의혹을 자초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국회에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폭로에 적극적인 대응을 피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은 계엄 선포 이후 현안에 대한 질의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따금 짧은 공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방첩사령관 후임으로 지명된 방첩사 참모장 이경민 육군소장도 이 계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김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보위원장과 면담에서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임했지만 후임으로 온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후임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가 국방포럼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국방포럼을 같이 한 사이인데 김용혁의 영향력 아래에 내려 있는 분이며 방첩사령관으로 지정된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도 논란입니다. 군 안팎에선 방첩사 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이 과연 계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와 달리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로 지정된 이경민 참모장만 육사 50기 출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 거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집회 1시간 전부터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두터운 점퍼 차림의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속속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약 2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대학생부터 퇴근한 뒤 나온 직장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면면도 다양했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 7시 전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결과에 따라 전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저희 이 모습들을 보고 반드시 윤석열 퇴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늘 오후엔 주요 7개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요. 문화예술인 5,000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25만 명 정도 규모의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각 15,000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도 열리는데 경찰은 양측 충돌 가능성을 두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정권 들어 역대 최저치인 13%를 기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하루 만에 긍정평가가 6%포인트 급락한 건데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초기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급변했습니다. 19%였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하루 만에 6%포인트 급락해 이번 정권 들어 가장 낮은 13%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80%로 급등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16%로 경제, 민생, 물가에 이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 보수 성향의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40%에서 21%로 추락했고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도 24%에서 1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0%포인트 앞서며 역대 가장 높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내려간 후 탄핵 국면에서 4%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이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과 관련된 당시 내부 CCTV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3곳의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보다 더 많았고 또 국회보다 위치가 가까워서인지 더 신속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저녁 10시 30분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모습입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선관위 청사에 도착하고 군복을 입은 계엄군 선발대 10여 명이 청사로 들어옵니다. 계엄군은 포고문이 발령되기도 전에 선관위에 들이닥친 겁니다. 22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되었고 23시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되었습니다. 00시 30분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청사 내에 투입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도 계엄군이 잇따라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선관위 3곳에 투입된 계엄군은 무려 297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여 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와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2분 만에 선관위를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 무려 300명 가량의 군인들이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연수원으로 나누어 출동했던 배경과 목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새벽 2시 19분까지 계엄군은 선관위 관악청사에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도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측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천대엽 법원 행정차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모여서 계엄령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왜 수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즉각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러 의문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이나 계엄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이제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좀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엄사에 별도 공문은 없었고 당시 이미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침탈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 처장은 향후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12.12 사태 때 내란 수괴 혐의 형사처벌 판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번 특수본은 검사만 20명 규모로 검찰 내 특수부 추진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역시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경이 다 나선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를 차장검사로 하고 이창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과 최순호 형사 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이 부장검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검사 20명에 검찰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을 포함하고 사무실은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주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 부부장 검사 등 특수부 출신도 대거 투입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도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120여 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풍 전야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 백악관의 움직임, 이번엔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백악관, 이번 탄핵안 처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 미국 백악관도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탄핵안 처리가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한 뒤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제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려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애초 다음 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미일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이로 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일본만 방문하기로 판단한 겁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미 국방부는 여러 레벨에서 한국 국방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은 예측 불가라고 하는 게 바로 예측 가능한 거다라고 밝히는 등 각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여행 귀국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Ситуац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ызвала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просов. Мы с тревогой наблюдаем за...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라는 방증이라며 북한이 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내부에선 엄청난 비판과 반발이 있다 해도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그런 노력을 해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도 한국 상황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New battle lines are being drawn. The opposition party is calling for an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한국 방문을 예고했던 주요 인사들은 방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이번 달 예정된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영국은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여행주의 메시지를 띄우고 한때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내리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여행사마다 안전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한국에 오기로 했던 중동의 모 왕자도 방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김포공항에 중국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잇따라 도착합니다. 너무나 기대했던 여행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对我们会有一定的担心，会担心这个旅行的安全性，因为我们是有演唱会的行程，觉得取消了会有点可惜。 계획한 대로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夜とか外出て食べに行ったり飲み行ったりするのがどうなのかなって普通通りに食事したり飲んだりできるのかなと思ってます。 코로나19 이후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던 관광업계는 다시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여행사에는 안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일본 학교들의 수학여행 취소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수행원들의 단체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12월 달기 예약되어 있는 것도 뭐 안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 안심시키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명예위원장을 맡았던 한국 방문의 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형 악재를 자초한 셈입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업계에 한국 여행은 안전하다고 각국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 시위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서울 사태 같이 막 보여지는 거죠. 비상계엄 시국이 길어지면서 방한 심리가 위축돼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외국 관광객만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에 이어 탄핵으로 이어지는 전국 혼란으로 국내 산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투자 계약의 줄 취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이미 고환율 상황에서 계엄으로 환율이 한 번 더 치솟으면서 국내 제조업, 수출 기업들은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국내 산업 중 계엄 사태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방산입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예정됐던 한국항공 우주산업 방문을 취소하고 곧장 귀국했습니다. 수련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수련을 타고 사천까지 이동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이 취소됐다. 그렇게만 저희도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또 방산 수출을 위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국방장관 회담도 취소된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고된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4도 행사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정상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해외에서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스웨덴과 일본 총리 방한도 취소된 상황. 참여 예정이던 해외 40여 개국 150여 개 스타트업과 투자사들의 방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환율이던 상황에서 불안정성으로 환율도 한 번 더 치솟으며 국내 제조업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위험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확정되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는 상당히 망설이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계엄에 불똥이 튄 국내 산업, 한동안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4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에 보이는 종목 대다수가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자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650선을 내주며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겁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 2,400선을 회복했고 급등했던 환율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개인은 5,700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 역시 계엄 사태 후 3일 연속 주식을 내다 팔 정도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국내 경기 둔화 압력도 키울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추가적인 어떤 자금 이탈을 좀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반등 자체가 조금은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은 국면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시에는 2.43% 하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시에는 2.74% 상승했습니다. 정치 일정에 따라 코스피가 출렁일 수 있지만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의 전 국면이 바뀌겠구나라는 것들이 예상 가능해지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치 리스크가 몇 달간 계속돼 신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전국은, 아니 국민은 이렇게 난리인데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죠. 다시 한번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혹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의 만류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여당이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는데요. 대통령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있었고요. 한때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등 급박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늦게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한껏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흘째 침묵 중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클럽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무패 우승을 이끈 벵거 전 감독이 깜짝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교수님으로도 불렸던 75살의 벵거 감독. 그동안 이 흥을 어떻게 참았을까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한기가 더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많게는 10cm 이상, 전북 지역에도 최고 7cm, 충남과 전남, 경남 지역으로도 많게는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의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의 건조특보는 건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하권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구가 0도, 전주는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